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했던 친구에 관한 이야기죠. 그리고 처음 알게 된 아버지의 진짜 모습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이 이야기는 진짜예요. 지금도 제 마음 한편을 뜨겁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살다가 서울의 한 대학교에 입학했어요. 처음으로 혼자 자취를 시작했죠. 설레기도 했지만 사실 많이 외로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동물을 정말 좋아했어요. 길에서 고양이만 봐도 쫓아가고 강아지만 보면 쓰다듬고 싶어 하던 아이였죠. 하지만 아버지는 늘 반대하셨습니다. 키우다 버리는 사람들 많다. 생명은 장난이 아니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언제나 단호했어요. 그래서 저는 개를 한 번도 키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친구네 강아지를 볼 때마다 부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런데 서울에 올라와 혼자 지내다 보니 그 외로움이 너무 컸어요. 낯선 도시에서 아는 사람 하나 없이 지내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텅 빈 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밥을 먹을 때도, TV를 볼 때도, 누워있을 때도 혼자였어요.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앞에서 동물보호소 입양 캠페인을 하고 있었어요. 발걸음이 멈춰졌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케이지 안에 작은 백구 강아지가 웅크리고 있었어요. 하얗고 포동포동한 게 정말 귀여웠습니다. 활동가분이 말했죠. 이 아이는 생후 석 달 정도 됐어요. 성격도 온순하고 사람을 정말 좋아한답니다. 저는 그 강아지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강아지도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죠. 아버지 말씀이 떠올랐지만 저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어요. 저는 책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성인이고 혼자 살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충동적으로 그 강아지를 입양했습니다. 이름은 마시멜로라고 지었어요. 하얗고 포근해 보여서 딱 맞는 이름이라고 생각했죠. 처음 며칠은 정말 행복했어요. 집에 오면 마시멜로가 반겨주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외로움도 많이 사라졌죠. 같이 산책도 하고 밥도 주고 쓰다듬어주며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문제는 곧 시작됐습니다. 마시멜로가 생각보다 빨리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한 달이 지나자 몸집이 눈에 띄게 커졌습니다. 그리고 3달쯤 됐을 때 저는 깨달았어요. 마시멜로는 믹스견이 아니라 순종 진돗개였습니다. 보호소에서도 정확히 모르고 있었던 거죠. 마시멜로는 점점 더 커졌어요. 울음소리도 강아지 소리가 아니라 성견에 짖는 소리가 됐습니다. 제가 사는 연립빌라는 방음이 전혀 안 됐어요. 마시멜로가 짖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죠. 옆집에서 벽을 쾅쾅 두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아래층에서 항해 전화가 온 적도 있었어요. 저는 마시멜로 입을 막고 조용히 하라고 달랬지만 소용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집주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 씨, 거기 개 키우는 거 맞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 그게 계약서에 애완동물 금지라고 써 있었잖아요. 허락도 없이 개를 들인 거예요. 집주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울먹이며 사과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외로워서. 다시는 안 그럴게요. 지금 당장 치우세요. 안 그러면 계약 해지할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마시멜로를 안았습니다. 마시멜로는 제 얼굴을 핥으며 꼬리를 흔들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마시멜로를 보니 눈물이 났죠.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다른 집을 알아봤지만 애완동물 가능한 곳은 보증금이 너무 비쌌어요. 학생인 저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결국 저는 어쩔 수 없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시멜로를 더 이상 키울 수 없다는 거였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방법이 없었죠. 저는 주말을 이용해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기차를 탔어요. 마시멜로를 데리고요. 케이지 안에 마시멜로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내가 더 책임감 있었어야 했다고. 제 집은 마당이 있는 오래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동네 자체가 조용하고 집들도 띄엄띄엄 있어서 마시멜로가 짖어도 괜찮을 것 같았죠. 잠시라도 맡기면 마시멜로가 편히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죠. 어머, 수진이 왔네. 근데 이게 뭐야? 어머니는 마시멜로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엄마, 이거 제가 키우던 개인데. 그때 거실에서 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아버지는 마시멜로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어요. 이게 뭐야? 목소리부터 차가웠습니다. 저는 작아지는 목소리로 사정을 설명했죠.
서울에서 자취하면서 외로워서 키웠는데 집주인한테 걸렸다고요. 잠깐만 맡아달라고 다른 보호자를 찾을 때까지만이라고 말했어요. 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책임도 못 지면서 왜 키워? 생명은 장난이 아니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 죄송해요,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내가 키우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맡기겠다는 게 말이 돼. 그럼 이게는 뭐가 돼? 아버지 말씀이 하나하나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제 잘못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냥 눈물만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중재에 나섰어요. 여보, 일단 진정해요. 애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잘못을 알면 처음부터 하지를 말았어야지. 아버지는 마시멜로를 한참 내려다보셨습니다. 마시멜로는 낯선 환경이 무서운지 제 뒤에 숨어 있었어요. 저는 마시멜로 등을 쓰다듬으며 떨고 있었죠. 한참을 침묵하시던 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버릴 순 없지. 잠시만이야. 알았어? 네, 아빠.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가 마당으로 안내했어요. 여기 두면 되겠네. 물이랑 밥그릇 가져올게. 저는 마시멜로를 마당 적당한 자리에 케이지를 계집 대신으로 두고 앞에 앉혔어요. 마시멜로는 불안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마시멜로를 꼭 안았죠. 미안해, 마시멜로. 조금만 참아. 내가 곧 좋은 집 찾아줄게. 마시멜로는 제 손을 핥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 또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은 무거웠어요. 아버지는 밥을 드시면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죠. 밤이 되어 마당을 보러 나갔어요. 마시멜로는 케이지 안에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꼬리를 살짝 흔들었죠. 괜찮아. 무섭지 않아? 마시멜로는 대답 대신 제 손을 핥았어요. 저는 한참을 마시멜로와 함께 있다가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마시멜로가 밖에서 외롭게 있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죠. 아버지한테 혼난 것도 마음이 무겁고요. 저는 진짜 무책임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생명은 장난이 아닌데 저는 제 외로움만 생각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서울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마당으로 나가 마시멜로에게 인사했어요. 마시멜로, 내가 빨리 좋은 집 찾아줄게. 조금만 기다려. 마시멜로는 제 손을 핥으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헤어지기가 너무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죠. 집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아버지는 베란다에서 신문을 보고 계셨습니다. 마시멜로 쪽은 쳐다보지도 않으시는 것 같았죠. 그때는 그냥 아버지가 정없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어요. 버리지는 못하니까 맡아주시는 거라고요. 동물을 질색하고 싫어하시지만 책임감에 버리지 못하고 맡아주신다고만 생각했죠. 서울로 돌아온 뒤 저는 입양 공고를 올렸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여러 곳에 마시멜로 사진과 함께 글을 썼죠. 생각보다 연락이 많이 왔어요. 진돗개를 키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진지하게 입양을 고려하는 사람이 몇 명 생겼어요. 저는 마시멜로가 보고 싶기도 하고 입양 희망자들에게 직접 보여주고 싶어서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건 토요일 오후였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이상했죠. 집 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보통 이 시간이면 아버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실 텐데 아무도 안 보였어요. 엄마, 아빠 어디 가셨어요?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시며 웃었습니다. 아버지, 마당에 계실걸? 마당에요? 아버지는 주말 오후에 마당에 나가 계신 적이 거의 없으셨는데 저는 의아한 마음으로 마당으로 향했죠. 그리고 문을 열자마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본 건 믿기 힘든 장면이었어요. 마당에서 우리 아버지가 웃고 계셨습니다. 그냥 웃는 게 아니라 환하게, 정말 행복하게 웃고 계셨죠. 아이고, 우리 흰둥이, 잘 먹네. 맛있지? 아빠가 또 줄까?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마시멜로에게 간식을 주고 계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셨죠? 흰둥이라고요? 마시멜로는 아버지 손에서 간식을 먹으며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얼굴만 빤히 쳐다보는 눈빛이었어요. 완전히 반한 눈빛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가 맞나 싶었어요. 평생 제가 본 아버지는 무뚝뚝한 분이었어요. 말수도 적고 웃는 일도 드물고 칭찬은 더더욱 안 하시는 분이었죠.
제가 초등학교 때 상을 타와도 그냥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제가 대학 합격했을 때도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뿐이었죠. 그런 아버지가 지금 걔한테 아기 대하듯 말하고 계신 거예요. 아빠, 저 왔어요. 아버지는 그제야 저를 보시고는 어색하게 웃으셨습니다. 아, 왔구나. 언제 왔어? 방금요. 근데, 흰둥이요? 하얗잖아. 이름이 너무 길어서 바꿨어. 마시멜로가 아니라 흰둥이라니. 저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 짐을 풀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죠. 흰둥이가 아버지 발밑에 턱을 괴고 누워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발로 흰둥이 배를 가만히 쓰다듬고 계셨어요. 흰둥이는 눈을 감고 완전히 편안한 표정이었죠. 아빠, 흰둥이 집에 들어와도 돼요? 응. 밖에 있으면 추우니까. 추우니까요? 한 달 전만 해도 버리지는 못하니 잠시만 맞는 거라던 분이 이제는 추우니까 집에 들인다고 하세요. 저녁 먹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가 밥을 드시는데 흰둥이는 식탁 바로 옆에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있었죠. 아버지는 가끔 고기 한 점을 집어 흰둥이 입에 넣어주셨습니다. 조금만 먹어.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 나. 저는 숟가락을 든 채로 멍하니 그 모습을 봤어요. 이게 정말 우리 아버지가 맞나 싶었죠. 밤이 되어 저는 제 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한참 뒤 화장실을 가려고 나왔다가 거실을 봤어요. 아버지는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흰둥이는 아버지 배 위에 턱을 괴고 함께 누워 있었죠. 아버지는 한 손으로 핸드폰을 보고 한 손으로는 흰둥이 머리를 쓰다듬고 계셨어요. 너무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원래부터 그랬던 것처럼요. 저는 조용히 다시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워 생각했죠. 도대체 이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벌써 일어나서 흰둥이와 산책을 나가려는 참이었어요. 아빠, 산책 가세요? 아침마다 나가. 아침마다요? 아버지는 운동을 싫어하셔서 산책은커녕 밖에 잘 안 나가시는 분이었어요. 저는 슬리퍼를 신고 몰래 뒤따라갔습니다. 멀리서 아버지와 흰둥이를 지켜봤죠. 아버지는 동네를 천천히 걸으며 흰둥이와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오늘은 날씨가 좋네. 흰둥아, 기분 좋지? 지나가는 동네 분들과도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이야, 박시계 정말 잘 컸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 흰둥이 예쁘죠? 우리 흰둥이라니.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웃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길 한가운데서 그냥 서서 울었어요. 제가 아는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아니, 제가 몰랐던 아버지였죠. 아버지는 이렇게 밝게 웃을 수 있는 분이셨어요. 이렇게 다정하게 말할 수 있는 분이셨고요.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스럽게 바라볼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버지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셨어요. 엄마, 아빠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어머니는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그러게. 엄마도 깜짝 놀랐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머니가 설거지를 멈추고 저를 보셨어요. 처음 며칠은 아버지도 그냥 밥이랑 물만 주셨어. 그런데 흰둥이가 계속 아버지만 따라다니더라고. 따라다녔어요? 응. 아버지가 어디를 가든 문 앞에 앉아서 기다리고 나오시면 꼬리 흔들고 그게 며칠 계속되니까 아버지 마음이 약해진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흰둥이는 원래 사람을 잘 따르는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아버지가 간식도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더니 어느새 저렇게 됐어. 요즘은 퇴근하고 오시면 제일 먼저 흰둥이 찾으셔. 정말요? 응. 흰둥이 없으면 안 되실 것 같아. 저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묘한 감정이었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아버지가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신 거였습니다. 흰둥이는 신나게 꼬리를 흔들며 집 안으로 들어왔죠. 아버지가 거실로 들어오셨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왜? 저기, 흰둥이. 그러니까 마시멜로요. 흰둥이야. 아버지가 정정하셨어요. 저는 작게 웃으며 다시 말했죠. 네, 흰둥이요. 입양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는 TV를 보시다 말고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몇 명인데? 3명이요. 다들 진돗개 키워보신 분들이고 환경도 좋대요. 보러 오고 싶다는데 아버지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냥 흰둥이를 내려다보고 계셨죠. 흰둥이는 아버지 발밑에 턱을 괴고 누워 있었어요.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버지 대답을 기다렸어요. 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주인이 자꾸 바뀌면. 네. 주인이 자꾸 바뀌면 흰둥이 정서에 안 좋을 것 같고. 아버지는 어색하게 목을 가다듬으셨어요. 그래서 일단 냅둬라. 냅둬요? 저는 아버지를 똑바로 봤습니다. 아버지는 TV를 보시는 척하고 계셨지만 귀가 빨개져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이 뭔지요. 내가 키울게. 그 말을 하고 싶으신 거였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죠. 정서에 안 좋다는 핑계를 대시며 애둘러 말씀하신 거예요. 아빠, 그럼 입양 안 보내도 돼요? 그래. 괜히 보냈다가 잘못 키우면 어떡해. 아버지는 여전히 TV만 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아버지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다는 걸요. 알겠어요, 아빠. 그럼 연락 안 할게요. 그래. 그날 저녁밥을 먹으면서 저는 아버지를 계속 봤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처럼 말없이 밥을 드셨어요. 하지만 가끔 밑으로 손을 내려 흰둥이 머리를 쓰다듬으셨죠. 흰둥이는 꼬리를 흔들며 아버지 손을 핥았어요. 아버지는 작게 웃으며 다시 밥을 드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평화로워 보였어요. 마치 오랜 친구처럼, 아니 가족처럼 자연스러웠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흰둥이는 이제 제 강아지가 아니라는 걸요. 아버지의 첫 번째 강아지가 된 거였죠. 그날 밤 저는 잠이 안 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왜 그렇게 동물 키우는 걸 반대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빨리 흰둥이를 사랑하게 되신 걸까요?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슬쩍 거실로 나갔어요.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죠. 엄마, 아직 안 주무세요? 응. 너는? 잠이 안 와서요.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TV를 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아빠가 원래 동물을 좋아하셨어요? 어머니는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잠깐 생각하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죠. 좋아하셨지. 엄청. 그럼 왜 제가 키우겠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반대하신 거예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어요. 그건 아버지가 예전에 안 좋은 걸 많이 보셔서 그래. 안 좋은 거요? 어머니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 우리 가족은 지금보다 더 외딴 시골에 살았대요.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었죠. 그 동네에는 버려진 유기견들이 많았답니다. 사람들이 귀엽다고 키우다가 커지면 버리고 가는 거예요. 시골이니까 아무도 모르게 버릴 수 있었죠. 그 개들은 산에서 무리를 지어 다녔대요. 사람들은 그걸 들개라고 불렀습니다. 그 시절엔 들개들을 잡아먹는 일이 흔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아버지는 그걸 볼 때마다 너무 마음 아파하셨어. 특히나 어머니가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특히나요? 아버지 친구 중에 개농장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 그 사람이 들개를 잡아다가 저는 더 이상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요.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힘들어하셨어. 사람들이 귀엽다고 키우다가 부담스러워지면 버리고 그러면 그 개들이 들개가 되어 결국 그렇게 되는 걸 너무 많이 봐서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동물을 쉽게 키우는 걸 반대하신 거야. 책임을 못 질 거면 시작도 하지 말라고. 내가 상처받을까봐 자세히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버지는 단순히 귀찮아서 반대하신 게 아니었어요. 동물을 싫어해서도 아니었죠. 아버지는 동물들이 겪는 고통을 너무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더 신중하게 생각하신 거였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흰둥이가 오고 나서 아버지가 많이 바뀌셨어. 어떻게요? 웃으시는 횟수도 많아지고 말씀도 많아지시고 예전엔 집에만 계셨는데 요즘은 매일 산책도 나가시잖아. 어머니는 따뜻하게 웃으셨어요. 아버지가 외로우셨나 봐. 내가 서울 간 뒤로 더 그러셨어. 제가요? 응. 너 없으니까 집이 너무 조용하다고. 예전에는 내가 있어서 집이 시끄러웠는데 이제는 너무 조용하다고 그러셨어.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니. 흰둥이가 온 뒤로 아버지한테 친구가 생긴 것 같아. 이야기도 하시고 같이 시간도 보내시고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결국 눈물이 흘렀죠. 왜 울어? 아빠가 외로우셨다는 게 제가 몰랐어요. 괜찮아. 이제 흰둥이가 있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제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그날 밤 저는 아버지에 대해 많은 걸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행동하셨는지, 무슨 마음을 품고 계셨는지, 그리고 아버지도 저처럼 외로우셨다는 걸요.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어요. 오후에 서울로 올라가야 했죠. 아침을 먹고 있는데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산책 갈 건데 같이 갈래? 네. 흰둥이랑 산책. 너도 가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저한테 뭘 하자고 하신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거든요. 네, 좋아요. 우리는 함께 집을 나섰어요. 흰둥이는 신이 나서 앞장서 걸었습니다. 아버지는 느긋하게 흰둥이를 따라 걸으셨죠. 저는 아버지 옆에서 걸었어요. 말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 편안한 시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아버지 옆모습을 봤습니다. 아버지는 무뚝뚝한 분이 아니었어요. 그저 표현이 서툰 사람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거예요. 흰둥이는 이제 제 강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첫 번째 강아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흰둥이 덕분에 예전보다 훨씬 따뜻해지셨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아버지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가족이라는 의미도 다시 생각하게 됐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도 말하지 못한 마음을 품고 있을지 몰라요. 무뚝뚝해 보이는 그 사람도 사실은 외로울 수 있고,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을 떠올리게 했다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한 번쯤 먼저 다가가 보시면 어떨까요? 저처럼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